오늘은 특별히 저희 부모님한테 실제로 제가 해드리고 있는 시술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한테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통증, 효과, 가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번에 저한테 추천해줬던 보톡스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아, 받아보셨구나. 그거 진짜 안 아프지 않아요? 네, 진짜 콕콕 몇 번 찌르더니 금방 끝나고 턱선도 확실히 갸름해진 것 같아요. 오, 진짜 갸름해지긴 했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안 그래도 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40, 50대시기는 한데 저한테 꼭 시술 받으시면서 항상 그 질문 하시거든요. 원장님 부모님은 어떤 시술 해주시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부모님한테 실제로 제가 해드리고 있는 시술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디님은 아직 좀 젊으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피부 탄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주름도 생기면서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어디에 이렇게 쓱 긁히거나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한번 생기면은 흉터가 잘 재생도 안 되고 색소 침착도 굉장히 잘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피디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여드름이 이렇게 얼굴 전체에 막 확 올라온 분들 본 적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른들은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보습을 담당하는 인자나 아니면 탄력을 담당하는 인자, 재생 인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런 유분기로 인한 트러블이 잘 안 나는 건데요. 이렇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성분들은 보통 30대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술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쵸? 근데 요즘은 시술이 좀 많이 대중화가 돼서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조금만 검색을 해도 이런 시술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에 맞는 효과가 좋은 시술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효과가 좀 좋을 만한 시술들 위주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혹시 잔주름도 펴지고 모공도 작아지고 홍조도 좋아지고 얼굴 크기도 작아지면서 얼굴이 물광 피부가 된다 이런 시술 있으면 할래요? 있으면 무조건 하죠. 그쵸? 이게 바로 스킨 보톡스의 효과예요. 진짜 효과가 다양하지 않아요? 스킨 보톡스는 이전에 피디님 받으셨던 보톡스를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조금씩 주사를 해주는 시술인데요.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없다고 하면은 광고겠죠. 단점도 물론 있어요. 일반 보톡스는 유지 기간이 한 5에서 6개월까지 되는 반면에 이 스킨 보톡스는 길어봤자 한 3에서 4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보톡스 용액 자체가 조금 아픈 편이라서 이거를 아무리 희석을 한다 해도 얼굴 전체로 놓게 되면은 통증이 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통증, 효과, 가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 스킨 보톡스는 한 시술 중에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보톡스는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스킨 보톡스는 얼굴 전체에 하면 내성 같은 문제는 없나요? 오, 예리하네요. 맞아요. 그 내성 문제를 항상 스킨 보톡스 하시는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용량은 보통 바디 보톡스를 할 때 들어가는 용량 정도가 들어가야지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스킨 보톡스는 바디 보톡스만큼 용량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내성 걱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내성이 걱정이 되신다면 수입산 제품, 내성이 안 생기는 보톡스로 유명한 제품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나온 제오민 같은 제품을 맞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 시술인데요. 이 고주파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효과도 물론 괜찮은 편이고요. 우리 피부과 가면 보통 고주파라고 써있지는 않고 장비 이름이 써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써마지, 올리지오, 볼륨업, 인모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해요. 이 고주파는 얼굴을 좀 뜨겁게 달궈서 얼굴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장비들이고요.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주름도 좀 펴지는, 탄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장비가 이렇게나 많은데 효과가 다 다른 건가요? 맞아요. 조금씩은 달라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장비고
올리지오나 볼륨어는 국산 장비거든요. PD님 혹시 가전제품 좀 관심 있으시면은 LG전자에서 나오는 그 오브제 라인 아세요? 오브제 같은 게 이제 써마지 같은 수입산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에 효과는 좋지만 가격이 오브제만큼 좀 사악하다. 역시 쓴 만큼 효과를 보는군요. 맞아요. 그럼 다른 장비들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국산 제품을 좀 더 선호를 해요.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또 써마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한테는 국산 장비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써마지, 올리지오, 볼륨어 같은 애들은 고주파 중에서도 단극성 고주파라고 하는 장비들이고 인모드는 좀 특이하게 양극성 고주파 장비예요. 단극성이 양극성 고주파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대신에 좀 많이 뜨거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뜨거운 게 어느 정도예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저도 단극성 고주파 직접 제 얼굴에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참을만 하더라고요. 사우나 같은 거 잘 참는 분들이 있고 잘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주파도 잘 참는 분들은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요. 뜨거운 거 잘 못 참는 분이라면은 인모드 같은 양극성 고주파 장비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고주파 장비들이 얼굴을 뜨겁게 달구기 때문에 화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고주파 장비들은 이 핸드피스 자체에 얼굴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화상 걱정은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치만 절대라는 거는 의학에서 없듯이 받으시다가 욕심내서 효과를 좀 더 보려고 굉장히 뜨거운데도 이거를 그냥 이악 물고 버티시면은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시술 받으실 때 꼭 뜨거우시면은 시술자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고주파는 원리 자체가 콜라겐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효과가 보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바로 보이지는 않고 시술 받고 나서 2-3주 정도 뒤부터 서서히 우리 피부가 좀 이전에 젊은 피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나요? 고주파는 제 생각에는 한 5점 만점에 4.5점. 그래도 비용이 조금 비싼 거 이외에는 큰 단점은 없어 보여서 좀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시술 받으시기 전에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저희 아버지한테 실제로 해드리는 시술인데요. 초음파 리프팅이에요. 아까 나이가 40대 때부터는 콜라겐이 적어지고 피부가 처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원래는 없던 이제 팔자주름이나 심술보주름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음파 리프팅은 이렇게 처져서 생긴 주름을 피부를 쫙 달라붙게 해서 턱선이 좀 갸름해지고 얼굴이 좀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보이는 장비들이에요. 그렇게 당겨지는 만큼 아픈 정도는 어때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아프기는 해요. 근데 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도 이거 꾸준하게 좀 하는 편인데 아프지 않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저도 진짜 아픈 거 못 참는 편인데 이상하게 초음파 리프팅은 저랑 좀 잘 맞는지 효과는 잘 보이면서 통증은 거의 없어서 정말 저는 꾸준하게 받고 있어요. 초음파 리프팅에도 고주파처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같은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울세라가 가장 아프기는 해요. 이것도 그럼 효과가 좀 다르겠네요? 맞아요. 이것도 오브제가 있고 일반 가전제품이 있어요. 오브제가 울세라. 울세라는 오리지널 외산 장비로 효과가 굉장히 좋은 만큼 통증도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가격도 오브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울세라의 가성비 버전이 국산에서 나온 슈링크 그리고 더블로 같은 장비들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국산 장비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가성비가 좋고 효과도 꽤 괜찮아서 저는 그래서 보통 슈링크나 더블로 먼저 해보시고 조금 더 효과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울세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리프팅 시술은 좀 특이하게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시술들이 그렇지만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가 얇거나 아니면은 살집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아까 나온 고주파 리프팅을 하셔야 되고요.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광대 쪽이라든지 턱라인 쪽에 지방이 많이 생겨서 심술보가 생기고 팔자주름이 접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럼 이런 시술들은 부작용이 없나요?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피부가 쫙 달라붙으면서 옆볼 쪽이 움푹하게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살집이 없는 분들이 받으면 이런 현상이 무조건 생겨요.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유지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저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하시면은 유지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세요? 얘는 한 4점? 오늘 추천해주신 시술 다 4점 이상인데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영업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 알려드린 시술들이 진짜 효과가 좋을 만한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린 거라서 후한 거고, 실제로 다른 시술들 중에서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는 시술들도 있어요. 그런 시술들은 이전에 다른 영상인 최악의 시술 영상 뭐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원장님 근데 이름이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려요. 그쵸. 막 우리가 뭐 머리하러 갈 때 파마약을 무슨 성분을 쓰는지 무슨 파마약을 쓰는지 이런 거 조사해서 가진 않잖아요. 사실 피부과 갈 때도 그렇게 돼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시술은 가격 자체가 조금 세다 보니까 귀찮더라도 받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세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이름 정도는 검색을 해보시고 시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부모님한테 추천드려야겠네요. 아, 그쵸. 부모님한테 꼭 전달해 드리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